자, 1번 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발견을 했어야 됐냐. 이 x라는 게 사실은 3분의 1의 세제곱과 같죠? 이 3분의 1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도 이 뒤에 나와 있는 y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x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바꿔보죠. 그리고 y의 마이너스 1제곱을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나누기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곱셈 공식을 배웠습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자, 이렇게 x 플러스 y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거를 작년에 배웠었어요. 그럼 여기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써줬던 그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그리고 앞에 거 제곱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둘끼리 곱해줘야죠. 그리고 y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전체에다가 제곱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얘가 답이 나오겠죠? 나눴을 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약분이 된다 생각을 해주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분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나누기는 분수에서 분모로 가죠. 그래서 일단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좀 더 간단하게 해주면 지수법칙이 이 지수들끼리 서로 곱해주면 되죠. 3분의 1과 2를 곱해서 x의 3분의 2제곱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일단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분모에 와야 될 거는 지금 이 숫자죠. 그래서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둘이 약분되죠. 그래서 이것만 남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최종 답은 x의 3분의 2제곱 빼기 x의 3분의 1제곱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답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봐봅시다. 자, 우리가 또 중학교 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둘이 곱해준 게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데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밑에 거 일단 계산을 해주면 x의 4분의 1 다시 써볼게요. x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y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의 제곱 그리고 x의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수들끼리 곱해주면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수들끼리 밑에다 써볼까요? 지수들끼리 곱해주면 x의 2분의 1제곱 빼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도 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수법칙을 써봤을 때 자, 지수 이렇게 둘이 곱해주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시 쓰면 뭐죠? 이거 그냥 y분의 1은 x 빼기 y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에도 봐보도록 하죠. 자, 3루트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쪼개 봅시다. 그러면 일단 6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6인데 이 루트 6의 사실은 2분의 1제곱이잖아요.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해줘야 될 거 6이죠. 그 다음에 또 곱해줘야 될 거 이거 지금 4루트 6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숫자가 좀 많이 예쁘네. 자, 이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여기다 써보면 6의 4분의 1제곱이 1인데 역수니까 지금 역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6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과 같죠. 그래서 6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루트 안에 있는 것부터 쭉 계산을 해보면 자, 지수법칙에선 곱합이면 지수들끼리 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 1제곱이고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3 그리고 루트 암산이 안 되네. 2분의 5 빼기 잠시만요. 4분의 9인가? 4분의 9네요. 그래서 6의 루트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었네. 그럼 6의 4분의 9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다시 써보면 앞에 붙어있는 게 3루트면은 이게 지수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6의 4분의 9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이 되더라. 이거 약분해주면 이거 3대에서 4분의 3이죠. 6의 4분의 3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6의 k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따라서 k는 4분의 3이더라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봐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해보면 자, 제곱해줬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둘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지금? 양변을 제곱을 해준 거예요. 이게 제곱해준 거면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즉 따라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양변에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9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다 라는 걸 구했고 여기서 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6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3이 되고 얘는 6이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6 해서 답이 18이 나오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8이다. 자, 4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13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에다가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전체 좌변에다가도 x분의 1제곱을 해주고 우변에다가도 x분의 1제곱을 해줄 수가 있죠. x분의 1제곱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 지수들끼리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좌변은 13, 우변은 또 지수들끼리 곱해주면 같으니까 13이 3의 x분의 세제곱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81도 얘도 지금 3의 4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117의 y제곱은 3의 4제곱이 나오더라.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해주면 117의 y제곱에 y분의 1제곱은 3의 4제곱에 y분의 1제곱과 같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또 지수들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117은 또 지수들끼리 곱해주면 되죠. 3의 y분의 4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x분의 3 y분의 4 나왔죠. 근데 이 지수들끼리 빼줘야 되네. 지수들끼리 빼주려면 지수법칙에서는 나누기로 해주면 지수들끼리의 뺄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3에 이렇게 쓸게요. 3에 일단 좌변과 우변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위치만 바꿔줄게요. 이래도 상관없죠? 13 그리고 3의 y분의 4제곱이 117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수들끼리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보면 자 나눗셈은 지수들끼리의 뺄셈으로 계산이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3의 x분의 세제곱 빼기 y분의 4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17분의 13이 돼야 되더라. 약분해보면 이거 9분의 1 나옵니다. 근데 9분의 1이 차근차근 씁시다. 그러면 3의 x분의 세제곱 마이너스 y분의 4제곱이 9분의 1이 되는데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죠. 따라서 x분의 3 빼기 y분의 4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도 9월 나영 모의고사 나영에서 나왔던 2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3의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다.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b랑 a 플러스 b를 곱한 거죠. 근데 잘 보면은 이 3의 a 플러스 b 제곱이 4입니다. 이 말이 뭐냐? 보기 좋게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 전체가 지금 뭐다? 4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의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죠. 2의 a 마이너스 b 제곱이 5예요. 그러니까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의 a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이거 전체가 5니까 지금 5의 제곱. 그래서 답이 25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 무려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색칠해 놨는데, 자, 조개는 현탕물을 여과한데요. 수온이보다 T도이다. 개체량이 W일 때 이런 식이 성립을 한대요. 자, 이런 식 성립하고 수온이 뭐다? 20도다. 근데 수온이 지금 T잖아요. 그러니까 이 20을 이 T 자리에다가 그리고 또 이 T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개체 중량이 뭐다? 8g이다. 지금 이게 W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을 각각 여기 자리에다가도 집어 넣고 이 자리에다가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읽어 보셨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Q의 A는 일단 0.01 곱하기 T에다가 20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20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에 1.25제곱 그리고 W가 8이잖아요. 이 8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8에 0.25제곱. 그 다음에 Q의 B는 0.05 곱하기 똑같이 이 20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20에 0.75제곱 곱하기 W가 8이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8에 0.30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QB분의 QA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나눠주면 끝나요. 그렇죠? 자, 나눠주면 QB분의 QA죠. 자, 하나하나 이제 나눠주면 우변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0.01을 0.05로 나눠주면 5분의 1이죠. 곱하기 자 20의 1.25제곱을 20의 0.75로 나눕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1.25 빼기 0.75 그리고 곱하기 8에 0.25 빼기 0.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고요. 20의 0.5제곱이죠. 계산해주면 그리고 8에 마이너스 0.05제곱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20을 이제 여기서 소인수 분해해줘야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2와 B의 거듭 제곱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니까 이것만 봐서 아직 다 못 구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20을 2의 제곱 곱하기 5 이 전체의 0.5제곱으로 그리고 8이니까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0.55제곱 이렇게 바꿔주면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에 일단 0.5제곱 앞에 거 해주면 자 지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2랑 0.5 곱해주니까 2의 1제곱이죠. 그리고 곱하기 5에 0.5제곱이죠. 이렇게 0.5를 앞으로 해주면 그리고 곱하기 2에 3이랑 마이너스 0.05로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0.15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계산해주면 밑이 일단 같은 것끼리 곱해봅시다. 밑이 2인 것끼리 곱해보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수가 5인 것끼리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0.5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에 0.85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0.5제곱 그래서 이게 뭐다? A고 이게 B더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a 더하기 b네요.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는 a가 0.855 b가 마이너스 0.5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0.35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년도 수능 26번으로 나왔던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말 자체가 얘가 지금 n의 n제곱근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전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 루트 3의 5제곱 이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 녀석 전체를 n제곱 해줬을 때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위에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3루트 3의 5제곱은 이 3이 이 루트 앞에 붙어있는 3이 분모로 들어가서 3의 가로로 쓸게요. 3의 3분의 5 그리고 이거 전체의 2분의 1제곱에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들끼리 곱해주니까 6분의 5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3의 6분의 5제곱의 전체의 n제곱이 되더라. 그럼 다시 지수끼리 곱해주니까 3의 6분의 5n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6분의 5n이 0 이상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n은 0 또는 6의 배수가 나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뭐 3의 3분의 1제곱이 튀어나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수에 붙은 게 0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1, 2, 3, 4 같은 이런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려면 이 분모에 있는 6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분모에 있는 6이 사라지려면 약분이 돼야 되는데 약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6의 배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0이 돼서 3의 0제곱이 되거나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은 6, 12, 18 이렇게 쭉 해서 잠깐만요. 16 곱하기 6, 66에 36, 96, 96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몇 개냐? 이거는 그냥 100을 6으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100을 6으로 나누면 16이 되니까 16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16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3년 9월 11번에 나왔던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 3의 fn제곱이다 이거 다시 써보면 이 루트 앞에 붙어있는 2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3의 2분의 f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3의 2분의 fn제곱에 4제곱근은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의 2분의 fn제곱인데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3의 2분의 fn제곱인데 이 4가 루트 앞에 붙는 4도 다시 분모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제곱이 된다. 그래서 4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 곱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9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8분의 fn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제곱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3의 8분의 fn제곱과 3의 fn제곱을 곱한 거니까 3의 4분의 fn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3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이 4분의 fn이 2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fn이 8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f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총 두 개가 나와야 되더라 라는 말인 거죠. 근데 fn이라는 건 뭐죠? 이 이차함수에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되는 자연수가 두 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2차 함수에다가 지금 n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그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는 그 x의 값이 어떻게 나오면 두 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k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보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2,k고요. y는 fx 자, 이 자체에다가 어떤 수 n을 집어넣을 때 지금 8이 나오는 게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y는 8이라는 게 뭐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k가 8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k가 8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서 이 만족시켰을 때 나오는 이 두 개의 이 x좌표가 이렇게 쓰는 아래다가 이렇게 몰아서 써야 되겠네요. 이 두 점의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쭉 그려봤을 때 이 x는 2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는 2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x는 2라는 거에서 이 두 점이 서로 지금 대칭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2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자연수는 1이랑 3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0이 돼 버려요. 0. 0이랑 4가 돼 버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이 x는 2라는 걸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자연수는 1과 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1,8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3,8이 돼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건 1이랑 3밖에 없다. 여기서 좀 더 왼쪽으로만 가버려도 얘가 자연수가 안 나와버려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3,8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연수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여기가 각각 이 자연수가 1이랑 3이 돼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F 뭐 1 집어넣어도 되고 F1, F3 이 두 개가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x는 1을 여기 이 이차함수 식에다가 집어 넣어 보면은 k-1이죠. 그러니까 f1은 k-1인데 얘가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k가 9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이 9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답이 9가 된다는 거.